오늘 그 울진의 미래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들으신 분은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하는 차원에서 할 텐데요. 오늘은 농업 얘기가 한 반, 일반 얘기가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농업 얘기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서요. 자, 첫 번째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여기 회장님은 멋진 남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 이미지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그렇죠?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 하면 뭐 갔다 온 분도 계시고 가보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어요. 그렇죠? 프랑스 하면 어떤 분은 나는 에펠탑이 떠올라. 어떤 사람은 예술이 떠올라. 이렇게 떠오를 것 같고요. 하나 더 볼게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뭐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를 수 있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스티브 잡스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여기는 제가 코로나 전에 중국을 몇 번 갔다 왔었는데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이 이 강당에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100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막 길을 잊어버릴 정도인데 놀라운 게 이 알리바바의 마인 사진으로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 마인 사진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마윈이 식당을 왔다 갔는데 열렬 팬이래요, 그 사람은. 그래서 뭐 마인 사진 갖고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하면 만리장성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알리바바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하나 더 볼게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뭐가 떠오르세요? 뭐 풍차, 튤립. 그 다음에 요분은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이분. 우리 아까 우리 여기 회장님 누군지 아세요? 안 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쵸? 다 아는데. 제가 네덜란드에 늦은 나이에 유학을 또 갔다 왔어요. 제가 나이 60이 다 돼서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게 히딩크 공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장사가 좀 안 되는데 당시 2002년도에는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네덜란드 하면 농업이 강한 나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학할 때인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살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이 하나로마트 같은 슈퍼가 한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부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2달 지났는데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여보 A라는 슈퍼가 있는데 거긴 너무 혁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 6군데 슈퍼를 쫙 돌았는데 거기만 가게 된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 슈퍼의 이름을 듣고 알버트 하인이라는 슈퍼마켓인데 네덜란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요. 거기가 우리로 치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인데요. 네덜란드 작은 나라에 수백 개의 지점이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근데 거기는 혁신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계시지만 우리가 슈퍼에서 채소를 사잖아요. 어떤 채소를 사고 싶어요? 싱싱한 거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산지 직송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슈퍼마켓 사장님은 더 생각했어요. 진짜 신선한 게 뭐 없을까? 더 신선한 게 뭐 없을까? 진짜 신선한 건 뭐예요? 밭에서 바로 딴 거죠. 만약에 우리 송 교수님이 슈퍼마켓 사장님이세요.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야. 야, 우리 진짜 신선한 것은 뭐 산지 직송도 좋지만 밭에서 바로 딴 거니까 우리 슈퍼마켓에 배추밭, 무밭을 갖다 놓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저 담당자께서 슈퍼마켓 직원이세요. 얘기를 했어. 야, 우리 무밭과 배추밭을 갖다 놓자. 그러면 만약에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그쵸? 왜 저래 그러겠죠.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슈퍼마켓 사장님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밭을 갖다 놓고 싶은데 무밭과 배추밭은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채소 중에 무하고 배추밭같이 큰 것만 있을까요? 작은 것도 있죠. 허브류는 작잖아요.
허브류를 갖다 놨습니다. 슈퍼마켓에. 한쪽 맛이 허브 가든입니다. 그래서 요 작은 허브를 갖다 놔서 손님들이 오면 가위로 자릅니다. 그래서 흙을 털고 무게를 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따라가 봐. 너무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슈퍼마켓에 파는 나머지 채소들도 다 신선한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울진군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또 친환경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울진하면 뭔가 청정의 지역, 아까 여기 숨이라고 적어놨던데 그런 지역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더 과학적으로 더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울진하면 옛날에도 이런 거 썼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니까 지금은 안 쓰는 것 같던데요. 이 사람들한테 야 울진 농업 더 나가서 그냥 울진하면 뭐가 떠오르지? 제가 한 20년 됐나 보네. 20년 전에 울진하고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울진하면 지금은 그래도 도로가 좀 잘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더 멀었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오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울진하면 등이 가려울 때 이렇게도 안 닿고 이렇게도 안 닿는 데가 울진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멀지만 가고 싶은 곳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울진을 보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지 마라 여기까지 했어요. 이미지가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뭔가 이렇게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겁니다. 결국 매력입니다. 매력. 울진군의 매력을 어떻게 높이지? 어떻게 매력적인 군, 매력적인 군민, 더 나가서요. 매력적인 공무원들이 나와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의 전국을 안 가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민간 연구소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한민국 농촌을 다 갔다 와야 되겠다. 그 당시에 농촌 시군이 168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지도를 하나 사가지고요. 여기를 1박 2일로 다 갔다 오자. 다 도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직생활을 5년 했거든요. 공직생활 5년 하면서 여기를 다 갔다 오자. 그때는 직업이 농업공무원이니까 다 갔다 올 수 있었어요. 다시 삼성으로 복귀를 해가지고요. 그 당시 한 5년 동안 3번째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제가 한 3번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잘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잘 나가는 지역에는 반드시 군수님 스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냥 농업인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같이 하지만 그 뒤에 숨은 공로자가 꼭 있어요. 그럼 못 느끼세요? 그렇죠? 항상 보면 제가 스타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나가는 공무원들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면서요. 그렇죠? 그런 스타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의 매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저께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국가산업단지. 이게요. 사실은 울진군의 매력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여기는 줘도 충분히 할 역량이 된다 하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지?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미국의 유명한 곳입니다. 미국의 세계 경제라고 해야 되겠죠. 세계 경제의 허파 같은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금융입니다. 금융. 아마 전 세계 돈이 제일 많은 곳일 거예요. 그렇죠? 월스트리트가 있고요. 여기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여기는 이제 이 스타트업의 산실이죠. 자, 선생님은 이 월스트리트, 금융하고 실리콘밸리하고 어디가 더 매력적이에요? 이게요, 나이에 따라 바뀝니다.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야, 뭐니 해도 뭐니야.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를 좋아합니다. 금융이니까. 근데 젊은 분들은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야, 이 금융도 좋지만 결국 이 스타트업이야. 이 실리콘밸리는 왜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나온 기술, 여기서 나온 제품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국가산업단지 이런 게 막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지?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실리콘밸리 같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죠? 발사하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요. 다 버리고 나중에 누가 많아요? 사람만 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주 여행이 되려고 했을 때 다 버리고 사람만 돌아오면 우주 여행이 되겠어요? 자동차가 한 번 타고 버린다 그러면 자동차가 되겠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이게 계속 쓸 수 있는 우주선이 돼야 우주 여행이 되고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겠어요? 과거에 미국의 나사가 했던 거는 딱 쌓으려 폼나죠. 근데 다 버리고 마지막에 사람만 와. 그 수많은 돈을 버리는 거잖아. 처음으로 이렇게 왕복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우리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기존에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원 오브 데미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다른 산업단지를 만들어내야죠. 근데 야, 울진에 이 산업단지를 가면 뭔가 가슴이 뛴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저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 이런 그 모교 특강을 통해서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짝 영감은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 울진의 미래 경쟁력을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울진이 처한 위치가 지금 어떻지? 그 다음에 이겁니다. 우리가 찾는 게 많은 분들이 정답만 찾아요. 여러분들 바둑에서 정석대로 두면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정답이 아니라 다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울진은 어딜 향해서 가지?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차별화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우리 군수님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민간 기업의 어느 유명한 면접 시험에 나왔던 일합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났었죠. 이런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물. 이거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다 물 했어요. 정답을 얘기했죠. 한 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물어봤더니 아, 봄이 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시냇물이 졸졸졸 다시 흐르겠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그러면 물하고 답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아, 봄이 옵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다시 흐르겠네요. 어떤 분을 뽑고 싶어요? 그렇죠? 봄이 오는 사람 뽑고 싶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진군도 이제는 이런 남들과 다른 이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교 특강이 어떤 계기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아메리카 인디안을 제가 갖다 놨는데요.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딱 서서 뒤를 돌아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 목욕 특강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한번 울진의 처한 위치를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를 삼아야 이 모욕 특강에 의미가 있는 건지 단순하게 여기서 뭐 재밌는 얘기 듣고 좋은 얘기 듣고 이걸로 끝나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벌써 한 17년 전이 되겠네요. 이거를 탁 들고 나왔어요. 이게 전화기이고 인터넷이 되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막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뭐였냐면 국내 주요 언론들의 평가가 어떤지였습니다. 다 부정적이었어요. 드디어 스티브 잡스가 망할래나 보다. 한국의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어디서나 잘 터지는 삼성의 애니콜이 있다. 또 디자인이 이쁜 LG의 초콜릿 폰이 있다. 왜 스티브 잡스가 저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여기 중에 이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간혹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다 갖고 있어요. 그 당시 다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뭘 생각했어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전화기 따로, 그렇죠? 음악 듣는 건 따로, 인터넷 따로 있었어요, 다. 근데 그때 그냥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생각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양반만 그게 불편했어요. 왜? 음악은 따로, 음악 그 뭐죠? 그 있잖아요. 그
아이팟인가 그거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전화기 따로 있어야 되고, 인터넷 따로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야, 이 불편한 걸 하나로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해답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뭐가 불편하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정답만 찾아서는 네이버 차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뭐 챗 GPT 있잖아요. 제가 몇 개 쳐봤거든요. 정답은 다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거는 정답이 해답이 아니란 말이죠.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런 말 씁니다. 빅 뷰러라는 말 쓰는데 조금 영어라 그렇긴 한데 이 뷰러가 한국말로 하면 흐릿하다는 뜻이에요. 흐릿하다. 앞에 빅자가 있잖아요. 뭔가 크게 흐릿한 거. 요즘 시대가 크게 흐릿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군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그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으로 이렇게 앱으로 시켜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그렇죠 안 돼요. 이제는 한번 우리 그 비서분들한테 야 우리 요기요에서 밥 시켜자 그러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돼요. 야 너 뭐 먹고 싶니? 내가 시켜줄게. 이거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군수님 시켜줘서 딱 하면 어떨까요? 좋죠 기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농협에도 오셨는데요. 지부장님 뭐 직원들하고 소통한다고 해서 야 뭐요 우리 맥주 파티 하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반성을 해보면 소통이 아니라 잔소리예요. 그렇죠? 소통은요 진짜 소통은 교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감을 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가 울잖아요. 배고픔을 알잖아. 아이하고 소통해서 알아요. 그렇죠? 그냥 느끼잖아. 그죠?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몸이 안 좋구나. 알잖아요. 그 교감을 하는 건데 교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지부장님이 직원분들한테 야, 우리 내가 요기요를 뭐 시켜줄게. 앱에 안 깔려 있죠? 까셔야 돼요. 까셔야 됩니다. 까셔야 돼요. 자, 농담이고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해요. 또 카카오 택시도 타지 않습니까? 카카오 택시도 타요. 돈을 지불해. 여기서 제가 질문. 그러면 이 음식 배달 앱이 요식업일까요? 카카오 택시가 운수업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음식을 시켜 먹고 택시를 탑니다. 과거에는요. 업종 간의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금융업은 금융업끼리 경쟁하고 요식업은 요식업끼리 경쟁을 하고. 자, 농협에서 오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농협이 경제사업도 있지만 신용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농협의 경쟁상대 누구였어요? 다른 은행들이었어요. 우리은행, 그렇죠? 무슨 다른 이런 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게 경쟁사였어요. 요즘에 제일 경쟁사가 누구예요? 카카오뱅크입니다. 토스입니다. 그렇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분명히 금융업이 아닌데 은행의 최고의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 전문 용어로 어느 컨설턴트가 얘기한 거죠. 빅 뷰러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빅 뷰러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 경쟁자가 내 산업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산업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빅 뷰러 시대의 핵심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겠지만 우리 여기 울진도 축산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한우 농가다. 한우 농가의 경쟁 상대 누구였어요? 지금까지는 수입산 쇠고기였어요. 앞으로는 아닙니다. 이따 나올 겁니다. 한우 농가의 경쟁 상대가 수입산 쇠고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시대는요. 정말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야, 시대가 빨리 간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요. 변화의 정의, 변화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부호수님 공무원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시험 보고 이제 공직자 되신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뭔가를 잡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대부분이 어떤 기업들이죠? IT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구글, 페이스북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렇죠? 또 아마존,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뭐 네이버, 카카오 다 IT 기업들입니다. 만약에 부은 스님이 이 시대를 안 거야. 지금 시대를 보니까 결국 IT 기업들이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갖고 가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갔어. 공무원 시험 보시겠어요? 볼 일 없죠. 안 볼 겁니다. 그렇죠? 물론 공무원 시험 보셔서 부은 스님까지 오셨으니까 대단하신 건데 이걸 알았다 그러면 야, 내가 그 어려운 그쵸? 고시 봐가지고 공무원 안 됐을 거예요. 다른 일, 이 IT 일을 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한 20몇 년 전에 어느 그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자담하는 걸 봤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요. 막 혼자 막 웃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빌 게이츠가 20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이렇게 그 지금같이 이렇게 되기 전이었어요. 빌 게이츠가 계시고 TV에 그 앵커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빌 게이츠한테. 아니 그 빌 게이츠님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단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그거 대단한 놈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편지도 아무 때나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야구 중계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아니 그까 야구 중계는 라디오로 들으면 되지 왜 굳이 인터넷으로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이거는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지만 야구 중계가 끝나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 녹음했다가 들으면 되지 굳이 왜 인터넷 들어야 됩니까? 이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보세요. 우리 부모 선생님 이메일 몇 개 갖고 계세요 지금?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3개는 있어야 돼요. 일단 핸드폰을 개통하려면 지메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군의 코리아 메일이 하나 있어야 되고 개인 메일 네이버나 다음에 하나 있어야 되죠. 최소한 3개 내지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있죠. 이메일 몇 개 갖고 있어요? 한 5개? 많아요. 저도 한 5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메일이 아닙니다. 한때 이 메일 어드레스도 하나의 돈벌이가 됐는데 앞으로는 다 아바타가 됩니다. 군수님이 아바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민순규의 아바타를 만든다. 저는 한 10개 만들려고 그래요. 밤에 술집 갈 때 먹는 민순규. 일하는 민순규. 다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저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는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2016년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 누구죠?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간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어요. 근데 여담이지만 대단한 거는요. 이세돌 씨가 한 번 이겼잖아요. 이건 바둑의 역사상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 여담인데요. 저 산업단지 할 때 한국 기원이 아직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세돌이 이겼던 저 바둑판, 바둑알 저거요. 한 10년, 20년 지나 보십시오. 세계 문화유산 됩니다. 인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 그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관광지 그냥 됩니다. 전 세계 바둑 팬들은 성지가 돼요. 성지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처음으로 이긴 건데. 자, 이때 알파고는 그 이후에 사람한테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은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지금 없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세기의 바둑 대결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또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바둑에서도 사람하고 인공지능 간의 대결을 하네? 근데 중국의 중국의 텐센트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가 되겠죠? 중국의 텐센트라는 기업이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바둑에서 저렇게 해? 혹시 농업에서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농사 대결을 지면 누가 이기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를 쫙 조사해 보니까 유일하게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는 대단한 게요. 주요 원예 작물이 되겠죠. 채소류가 되겠지만 뭐 딸기, 오이, 토마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30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해서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텐센트가 네덜란드하고 손을 잡고 세계의 농업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엽니다. 네덜란드에서 여는 거예요. 전 세계 제1회 대회가 2018년도에 열리는데요. 전 세계 15개 팀이 참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텐센트, 한국은 서울대학교가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1회 대회 때는 처음이니까 3개월 정도 오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팀은 누구냐면 네덜란드에서 오이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오이 왕입니다. 그리고 요 인공지능 팀이 15개 팀이 참여해서요. 3개월 동안 누가 오이를 잘 짓는지 하는 거예요. 사람 팀은 사람이, 요 인공지능 팀은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인공지능. 뭐 그러니까 냈겠죠? 인공지능이 1등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쉽게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는 안타깝지만 예선을 탈락했어요. 자, 근데 이걸 보고요. 1회 대회 우승한 팀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사람인데요. 저희가 화상 인터뷰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네덜란드로 갔어요.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우승팀의 일원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느낀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의사 결정을 하더래요. 자기 팀에도요 농업 전문가가 있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는데 농업 전문가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답니다. 인공지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 농사 망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팀장이 야,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 대회가 인공지능 대회니까 한번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했더니 결과가 훨씬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기존의 농법, 농업 교과서가 되겠죠? 기존의 농업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 더 좋은 농법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생산성이 기존보다 훨씬 좋은 이런 농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 일을 제기했어요. 3개월 가지고 오이 농사 가지고는 진검승부가 안 된다. 막 메일도 보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3개월 가지고 무슨 사람하고 인공지능 간에. 제가 뭐까지 썼냐면 메일에다가 적어도 토마토처럼 한 6개월 정도는 농사를 져야 진짜 승부를 가릴 수가 있지. 어떻게 3개월 가지고 되냐 항의를 했는데 2회 대회 공고가 딱 뜬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토마토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명 같은 걸 느꼈습니다. 여기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인공지능 전문가를 찾는 거였어요. 교수님, 여기 센터 소장님 어디 계세요? 계시죠? 울진군의 농업 쪽에 AI 전공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계시겠지만 김병원 전 농협 회장님이 제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농협의 10만 임직원 중에 반이 금융 쪽이고 거기 IT가 있으니까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줄게요 그러더라고요. 농협에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농촌진흥청 제가 그래도 전직 농촌진흥청장 출신인데요. 농촌진흥청의 박사가 1200명인데 그중에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식품기업들 다 찾아다녔어요. CJ, 하림 다 찾아갔어요. 거기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벤처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벤처기업에 찾아가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정말 상고처려 오고처려해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여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자, 저희 팀입니다. 다 젊죠? 저만 나이가 60이 넘었고요. 다 20대, 30대입니다. 다. 이 두 분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스카우트 하신 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그 인공지능 전문한 우리 연구자들인데요. 이 14명의 팀원인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농사를 접은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취미로 농사는 접었지만 전문적으로 접은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 14명의 젊은 친구들도 토마토 농사 경험 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나갔는데요. 저희 팀원들이 예선전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예선전을 하는데요. 자, 여기 토마토 농사 접으신 분 있어요? 혹시? 토마토 농사 접은 경험이 있는 분?
있을 텐데. 보통 토마토 농부가 토마토 온실에 넣고 수확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죠? 다 하면 1년 농사지면 2번 정도의 토마토 농사 경험을 합니다. 제가 토마토 농사를 몇 번 졌는지 아세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거의 100만 번 가까이 졌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래서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가 온실이라고 생각해요. 온실인데 온도가 50도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창문을 그냥 열어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 창문만 열었을 때 수확량, 2개 열었을 때 수확량, 3개를 열었을 때 수확량, 다 열었을 때 수확량, 요 창문과 저 창문을 열었을 때 수확량, 5분 열었을 때, 10분 열었을 때, 에어컨과 동시에 켰을 때 모든 걸 다 해봅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예선전을 했는데 운 좋게 통과했어요. 통과해가지고 저희한테 온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주일 시간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각종 카메라하고 저희 팀원들이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밖에 이제 흰 천을 가려놓은 거는 옆 팀이 컨닝할까봐. 일주일 동안만 시간 줘서 저희가 센서랑 카메라 설치하고 저희는 철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6개월간 원격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원실에는 심사위원하고 일부 작업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원격으로 한국에서 농사를 쳤어요. 자, 2회 대회 때 우승 누가 했을까요? 2회 대회 때는요. 사람 팀을 더 강화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토마토 농사를 제일 잘 짓는 토마토 농부와 네덜란드 최고의 토마토 연구자를 같이 붙여줬어. 너희들이 사람 팀을 해라. 1회 때 졌으니까.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1등도 인공지능, 2등도 인공지능, 3등도 인공지능, 4등도 인공지능, 5등도 인공지능. 사람이 꼴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덜란드에서 토마토 농사를 제일 잘 짓는 토마토의 왕이었어요. 자, 저희 농장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자라는 거야.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팀, 저희 팀인데요. 저희 팀의 이름은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농업은 아날로그다. 거기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거니까 농업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다. 그래서 디지로그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팀이 디지로그로 나갔는데요. 운 좋게 저희가 예선을 통과하고 세계 3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요, 품질은 세계 1등을 했어요. 그 시상하는 날 심사위원장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팀은, 자 보세요. 그분도 알거든요. 농사 접은 경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20대, 30대야. 어떻게 품질이 세계 1등이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란대로 했습니다. 그거예요. 이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수십만 번의 농사를 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가상 공간에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자, 쉬운 게 이겁니다. 이 주차 공간입니다. 요 놈이 주인공이에요. 얘한테 주어진 숙제는 뭐냐면 지 스스로 여기에 주차를 하는 겁니다.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자, 스스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 차한테 페널티,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요. 아, 절로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연습했어요. 또 이렇게 와서 기둥을 박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기둥 박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아, 기둥을 박으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계속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해서 마이너스 점수와 플러스 점수를 줘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도 안 되겠죠? 이것도 스스로 학습을 시켜요. 지금 6번 정도 연습했습니다. 자, 이거를요 30만 번 연습하니까 어디다 갔다 놔도 지가 다 들어갑니다.
컴퓨터 성능만 좋으면 불과 몇 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시뮬레이션의 위력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운전면허 우리 학원 갈 때부터 몇 달 다니잖아요. 그래야 결국 그 T코스 하잖아요. 가상공간에서 불과 몇 분 만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농업의 경쟁력이 그래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농업의 경쟁력은 어땠어요? 야, 우리 농장은 어떤 기술이 있지, 어떤 장비가 있지, 어떤 시설이 있지, 이게 경쟁력의 하나의 잣대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 줄 아세요? 우리 농장은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 어떤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지, 우리 소장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요, 이 울진군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알 만한 사람들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군수님 외부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용역을 주더라도 더 좋은 용역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울진군에 이런 인공지능 전문가들인데요. 한 5명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40대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절대 안 됩니다. 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안 돼요. 40대 미만인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 멀티캠퍼스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육을. 근데 인공지능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쓰려고 그러면 5년 걸립니다. 왜냐?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군에 있는 사람은 군 시스템을 알잖아요. 40대 미만은 적어도 한 5년, 6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한 5개월 정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교육시키면 바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셔야 진짜 이게 뭐냐면 경쟁력이 바뀌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많은 분들은 야, 경쟁력이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 얘기만 해요. 우리 군도 그걸로 같이 따라가려면 결국 뭐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확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생산부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요. 다 이런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는데 요즘에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전 세계 이스라엘, 미국, 네덜란드, 일본, 중국 이런 스타트업들 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어디 아는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신문에 나지 않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스타트업인데요. 놀랍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쓰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슈퍼마켓에 딸기가 오늘 몇 개 팔릴지 98% 예측합니다. 2년치 데이터만 존재하고 날치 데이터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박 몇 개 팔지, 딸기 몇 개 팔지 98%의 정확도로 맞춥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재고 관리가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냥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고 정의가 바뀌는 건데요. 제가 올 연초에 유럽을 쭉 돌고 왔는데요. 느낀 게 이겁니다. 세계 농업은 진짜 새로운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케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로 엄청난 농업 비즈니스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국가 산업단지 유치하고 농업하고 조화시켜서 뭔가 해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 울진군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울진의 농업은 과학적 농업인 거예요. 울진하면 친환경 농업이지 않습니까? 친환경인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과학적 친환경이 돼야 돼요. 이 가슴만 뜨거운 친환경이 아니라 거기에 과학이 들어간 친환경 농업이 돼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떤 식의 검사를 했더라도 좋은 유기농산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과학적 유기농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군용 숙제가 또 있네요. 내년 초에 매년 여기는 한 명씩 보내야 됩니다. CES는 아시잖아요. 우리 근데 기업에서도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농업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여러분 CES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가전 박람회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도박으로 유명한 곳 아시죠? 거기에 연초가 되면 전 세계 CEO들이 다 모입니다. 한국도 뭐 삼성을 비롯해서 각종 그 기업의 CEO들이 다 찾아갑니다. 그 4일 동안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보는 줄 아세요? 거기 가야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갑니다. 전 세계에서.
자, 이 가전 박람회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이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건데 2019년입니다. 가전 박람회인데 그럼 가전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실 겁니다. LG전자의 그 롤러오블 TV 아시죠? 이렇게 감기는 테레비가 도로로 감깁니다. 이 스크린처럼. 그래서 뭐 혁신상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CES 자료를 보면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이게 아니었어요. 뭔지 아세요? 먹는 햄버거였습니다. 이 햄버거였어요. 식물성 고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한우 농가의 경쟁 상대가 지금까지는 수입산 쇠고기였는데 이제 식물성 고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식물성 고기. 안 먹어봤죠? 식물성 고기입니다. 이게 2019년 CES 세계 가전 박람회 최고의 승자였어요. 처음으로 이때부터 농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2019년도에 소고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닭고기, 물고기도 만들어낸대요. 자, 이거 만드신 분인데요. 이 양반이 이겼습니다. 선생님 고기 좋아하시죠? 예? 농담으로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그러는 말이었어요. 맞죠? 기분이 저기압이면 고기 앞으로 가야 돼요. 자, 농담인데요. 자, 고기 좋아. 명절 때 고기 받으면 우리가 기분 좋잖아요. 네? 부군 스님도 만약에 집 옆에 축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저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고기는 다 좋아하는데 축산하면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요 이렇습니다. 이 회사의 미션이 뭔지 아세요? 2035년까지 지구상의 축산을 대체하겠다 했어요. 제가요 이때부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느껴서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다.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수입산 쇠고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품질도 많이 올려놨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식물성 고기가 툭 나와서 우리 한우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요. 지금까지 한우 농가들 계속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하고 지금 하고 4월 달에는 우리 한우 농가들이 한 400명 모여서 심포지움도 합니다. 자, 제가 2019년도에 그 CES의 뉴스를 보고 바로 홍콩으로 날아갔어요. 이거 먹어보려고. 원래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홍콩에도 있더라고요. 홍콩에 가서 8군데의 레스토랑을 다 돌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제가 먹어보고 온 사진인데요. 군님 저한테 한번 맛이 어떻냐고 물어봐 주세요. 깜짝 같았습니다. 진짜.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햄버거는 그 뭡니까 좋은 고기를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먹고 나면 묵직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우 농가들, 우리 양돈 농가들하고 같이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위기를, 이런 변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CES에 놀라운 게요. 2022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CES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계속 들어가는데 처음으로요. 푸드테크, 농업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세계 가전 박람회 한 분야로 농업이 들어갔어요. 농업에서 생산, 가공 모든 분야에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지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세계 농업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업은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돈 되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CES에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전 세계 투자가들, 그렇죠? 기업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농업이 돈 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로 푸드 테크놀로지라는 분야가 이건 농업이거든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427 우리 감사님이라고 그랬나? 예, 오셨으니까 쌀도 얼마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울진의 이런 젊은 기업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쌀로 CS에 나가볼까? 3년 후에. 이거 대박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담대한 도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 제자입니다. CS에 나가서요.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벤처대 제자예요. 이 컨테이너 팜, 신문에 많이 났죠? 가서 여기 보면 그 컨테이너에서 흙과 빛이 없이도 농사 짓는 거. 그것도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멋지죠? 자, 그 2000년도에 최고 혁신상, 2022년도는 혁신상 두 상을 다 거머쥐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아마 우리 그 사회시 회장님하고 비슷할 거야. 30대인데 그 꿈을 꾼 거예요. 내가 CS에 나가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요즘에 바빠서 내 전화도 안 받아요. 내 전화도 안 받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담대한 꿈을 한번 울진에서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리고 그 기술이 만약에 울진에 무슨 친환경 엑스포 할 때 선보인다고 보세요. 그런 꿈을 꿔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작년에 CES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정말 이제는 산업 간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가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생깁니다. 다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놀라운 게 이겁니다. 각국이요, 이런 스타트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은 이 기업 마인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농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울진군의 다양한 산업 스펙트럼을 보시고 여기에 이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스타를 만들어내지? 이거 한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의 핵심이 먼저 와서 이겁니다. 상상력 싸움이었어요. 누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그거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정답이 아니라 다른 답을 찾는 상상력 싸움입니다. 상상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굿모닝 목욕 특강은 앞으로 상상력 특강이 돼야 돼요. 정답 얘기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자, 그래서 올해 또 시에 열렸겠죠? 올해는요, 슬로건도 재밌어요. Be in it 해가지고 이런 혁신 기술에 빠져라 이거예요. 빠져라. 근데 CES가 오래된 수십 년의 전통이 있었고 CES의 제일 핵심은 기조연설을 누가 하냐였어요. 기조연설을 누가 하냐. 영광이잖아요. CES의 기조연설을.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IT 기업에 우리 삼성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다 IT 기업에 사장들이 있는데 올 CES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농업에서 했습니다. 기조연설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 CES는 유엔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유엔에서요 이걸 했습니다. 앞으로 영어로 Human Security for All 해가지고 인류 안보입니다. 앞으로 인류 안보와 기술을 접목시키자 했는데 인류 안보의 첫 번째가 뭘까요? 식량이었습니다. 식량 문제였어요. 그래서 올해 CES의 기조연설을 여러분 존 디어라고 아시죠? 농기계 회사죠. 존 디어의 CEO가 2023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영상을 다 심어놨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여기 자료 듣고 가니까 보시면 기가 막혀 연설도. 그거 보시면 군수님이 또 기업 마인드가 있으니까 상상력이 막 생기실 거예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번역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올해 CES의 키워드에 작년에 농업이 들어갔잖아요. 올해 키워드 핵심이 뭐냐? 메타버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 유럽을 갔다 와 느낀 게 메타버스에 타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되겠구나. 여러분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 버스는 아니지만 버스에 비유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가마도 탔죠. 말도 탔죠. 자동차도 탔죠. 기차도 탔죠. 비행기도 탔죠. 심지어 로켓까지 탔어요. 인류의 마지막 탈 것이 메타버스다. 이거 못하면 희망이 없다 이 얘기했어요.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울진 군도요 이 메타버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는 실리콘밸리 그 스타트업들을 하면서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저 창고에서 무엇인가 만들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두렵다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뭔지 아세요? 메타버스 시대. 이 양반이 얘기한 겁니다. 이 토머스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인데요. 나의 가장 두려운 적은 엉뚱한 상상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상을 하는 사람이 가장 나한테 두려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메타버스로 갑니다. 인간의 정말 상상력이 만든 또 하나의 세상이에요. 메타버스는. 지금 이런 가상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메타버스가 이게 일본식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메타, 가상. 버스, 유니버스의 버스니까 세상. 가상의 세상. 가상의 공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짜 같아.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계신 분도 그럴 거예요. 메타버스 하면 형 가상 공간이냐 가짜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들 텐데요.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메타버스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another real, 또 다른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타버스는 가상이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게 생깁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줄어드는 것을 막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갑자기 결혼을 막 하게 시킬 수도 없고 아기를 막 낳게 할 수도 없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죄송합니다. 무슨 뭐 인구 소멸 지역 이런 얘기 막 쓰잖아요. 그 말은 위기 의식을 날 때 하는 얘기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인구 소멸 쓰면 안 됩니다. 지역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멋지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울진군 인구가 준다?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이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 지역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멋지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5만이 안 되지만 우리 울진군의 메타버스에는 500만 명의 아바타가 들어오게 만들자. 더 큰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500만 명의 우리 메타버스상에 이런 새로운 세상에 메타버스 국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 울진군은요 국민 수는 5만 명이 안 됩니다. 메타버스상의 국민은 500만 명입니다. 그렇죠? 훨씬 큰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론 머스크 얘기 떠나옵니다. 2016년에 어느 포럼에 가서 이 양반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상. 그 다음 해입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큰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거 자회사가 만든 보고서인데요. 이런 걸 나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미래에 우리 후손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군수님이 당선되신 것도요.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다 이게 우리의 미래 세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거대 연구 자금을 들여서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거북이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리더가 죽었잖아요. 그거를 3년 전에 CJ가 복원시켰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때는 와 했거든요. 3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가상으로 그 거북이 가수가 나옵니다.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진짜 원래 그룹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걸 어머니하고 형이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그 가상 공간에서 아들이 나오니까. 자, 그 전광판인데 고래가 진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운전하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실감이 있는 평면인데 고래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게 다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자, 이것도 몇 년 전이죠. 텔레비 나왔죠. 너를 만났다. 그 엄마가 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너무 슬퍼하니까 방송국에서 어머니한테 딸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기술의 진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모델 보셨죠? 신한 그 은행 모델. 자, 이것도 몇 년 전에 나올 때는 굉장히 놀랬지만 지금은 여기저기서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쉽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름이 로지입니다. 로지. 사람이니까 성이 있겠죠. 성이 뭘까요? 손씨? 김씨? 박씨? 아닙니다. 성이 오씨입니다. 오로지예요. 오로지예요. 혹시 군수님 무슨 여기 울진군에 무슨 엑스포 할 때 로지를 모델로 써도 돼요. 오로지 친환경. 근데요 의외로 쌉니다. 왜 쌀까요? 기존에 사람 모델을 쓰면 기획사 반, 그 사람 반 나눠 가잖아요. 여기는 다 기획사 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델은 스캔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없는 그런 거야. 이렇게 활용해도 좋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좋은 게 경북은 메타버스 갖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울진군이 농업 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도 막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점하는 거거든요. 필요하시면 어디 중앙에 언론하고 같이 해서 MOU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셔서 울진이 적어도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경북에서 메타버스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의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많습니다. 농협이 많이 도와주면 좋아요. 군이 형편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협에서 진짜 한번 같이 같이 콜라보를 하시는 건데요. 가상의 농장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요 가상 공장을 다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를 확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가상의 공간에서 한번 쌀이라고 칩시다. 쌀도 병충해다 보다 많잖아. 그걸 가상 공간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실 농장과 한번 연결을 시켜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겁니다. 가상의 이 농산물 판매소를 만드는 거예요. 메타버스 상에서 울진군의 농산물 백화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샤넬 아시죠? 샤넬. 사모님한테 샤넬 핸드백 사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부은수님 형편이 되려나? 사준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부은수님은? 없어요? 샤넬 핸드백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왜 없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좀 하세요. 자, 농담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샤넬 핸드백을 사주고 싶어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못 사준단 말이에요. 샤넬이 메타버스 상에서 가게를 냈습니다. 전 세계 매출 20% 이상이 뛰었어요. 왜 그럴까요? 실질은 사주기 힘들지만 메타버스 상에서 그 아바타들한테는 샤넬 핸드백을 입히고 싶은 거예요. 그건 싸잖아요.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야, 내 아바타한테만큼은 내가 진짜는 못 사주지만 아바타한테는 사주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가상 속의 백화점도 만들어 보자. 근데 농산물 백화점은 한번 경북에서 처음으로 울진이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이미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조사해 보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 가상 공간에 울진의 푸드 백화점을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 명인이잖아. 조청이었나요 그때? 쌀엿이었잖아. 쌀엿. 여기에 쌀엿이 한번 들어봐. 우리 명인이 만든 쌀엿. 격이 올라가잖아. 이 명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이런 데 들어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새는요. 이 가상 공간에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를 예를 들게요. 하나로마트 오프라인에 있잖아요. 그게
메타버스상에 하나로마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런 명인들 상품이 막 있는 거죠. 여기는 드론으로 배달해 주는데 우리는 더 좋은 택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올 때만 해도 야 이게 뭐지 부정적인 게 많았지만 지금은 다 이게 없는 분이 없잖아요.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얘기합니다만은 앞으로 5년만 지나보세요. 메타버스를 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은 아무리 해도 2차원입니다. 2차원. 면이잖아. 메타버스는 뭐예요? 3차원.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의 매력에 빠지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또 이 메타버스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농업 교육입니다. 아까 농사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요. 보세요. 이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은 의료 쪽에서 시신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의료 쪽에서 또 우리 군사 분야에서 이미 비행기 같은 거 한번 진짜 하다 떨어져서 망가지면 돈이 얼마겠어요.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갖고 합니다. 농업도요 마찬가지죠. 농업도요. 농업은 실제 농사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죠. 바람, 온도, 습도, 광, 토양, 물, 그다음에 뭐 pH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거를 한 방에 해보는 거예요. 이미 소장님 지능청에 메타팜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토마토 걸로.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발이 닳도록 지능청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울진에 주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야 우리 요거 하나만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럼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제가 그 담당자분하고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울진에 농산물이 많겠지만 그중에 먼저 한 길에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타팜을 한번 만들어 봐서 울진의 농업인들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자, 축제. 군수님 축제. 울진의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죠? 송이 축제. 예. 예. 대게 축제잖아. 예. 대게 축제를요. 몇 월 달에 하세요? 2월 달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대게 축제. 한여름밤의 대게 축제. 이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가상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BTS 아시죠? BTS의 최고 히트곡 뭐 있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걸 언제 어디서 발표했는 줄 아세요?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메타버스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군수님 대게 축제를 오프라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메타버스상에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울진군의 운도 되겠지만 만약에 BTS의 누가 아바타가 거기 들어가서 BTS 누구 아바타가 그 울진 대게를 먹는 게 나와 보세요. 한 방에 지금 떡볶이처럼 되는 거예요. 떡볶이가 왜 이렇게 떴을까요? BTS가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지역 축제를 메타버스로 한번 해보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GTP 아시죠? GTP. GPT. 제가 챗 GPT를 요새 막 뜨길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국에서 농업 비즈니스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거꾸로 제가 명색이 농업 전문가니까 만약에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누가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먼저 정답을 고민한 거예요. 아, 나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 챗GPT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낫더라고. 야, 놀랐습니다. 자, 한국에서 농업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다음 단계를 고려해라. 특히 여기 먼저 이거 하세요. 올바른 위치를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품질 종자와 비료를 사용해야 된다. 현대 이 스마트팜, 이 정밀 농업 이런 걸 해야 된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마케팅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쭉 적어놨어요. 저 다 정답이에요.
근데 상상력이 있는 해답은 없었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정답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상상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답만. 그렇죠? 이제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다 나오니까. 제가 이거 말고 수십 가지 물어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 좀 있으면요. 송군수님은 어떤 사람이지? 쫙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근데 그건 그냥 정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울진한테 메타버스 프로 제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쫙 나왔어요. 뭐, MZ세대를 타겟으로 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쭉. 근데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가 절실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농업이 소중하세요? 소중하세요? 네, 소중하죠. 우리 본수님 농업이 정말 소중하세요? 여기 여성 우리 공직자세요? 네, 농업이 소중하세요? 자, 제가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농업을 다 소중하다 그래요. 진짜 그럴까?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서요. 쇼핑을 하고 나오시는 그 사모님들이 되겠죠. 한 20몇 분하고 즉석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삼성에 있을 때예요. 제 명함을 드리고 제가 연구자인데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농업이 소중하세요? 그러면 다 소중하대요. 어떤 어머니는요. 농자 천하지대본까지 얘기하면서 농업은 더 발전해야 되고 막 또 저한테 강의를 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어머니 따님이 있으세요? 있대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건 곤란하대요. 이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절실해야 돼요.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까요? 제가 20년 전에 읽었던 시인데요. 농촌할 때 촌 써서요. 이름이 초나 울지마 하는 시예요.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겠죠. 근데 제가 그 시를 거의 한 2,000번, 3,000번을 읽었어요. 지금 달달달 외웁니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촌은 쓸쓸하다. 그러면 촌은 운다. 마지막 글귀가 초나 울지마 하는 시예요. 제가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을 얘기할 때 어떤 사진이나 숫자보다 그 시 한 편이 우리 농촌의 현추소였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걸 한 10년 가까이 제가 떠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스스로가 막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초나 울지마 해야 되느냐. 시를 제가 바꿨어요. 저자 허락도 없이. 울진군의 농업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시 내용입니다. 제목이 촌이 웃는답니다.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니까 촌은 외롭지 않다. 그러면 촌은 행복하다. 촌이 웃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울진 농업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웃는 농촌 만들어야죠. 그렇죠? 말로만 농업이 소중해 중요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그렇죠? 여기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웃는 울진이 돼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과학을 접목시켜서 이 울진에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명희님한테 우리 둘이 친해요. 친해서 제가 우리 명희님한테 제가 샌드위치 가게를 하나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그럼 좋아하겠죠. 막 가슴이 설렜어. 딱 받아보니까 건물 7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대. 아마 저는 죽을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이런 열악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울진군의 농업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에서 빵 가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불평만 해서 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에 빵 가게를 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지? 이 친구들은 저렇게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왜 가능할까요? IT 시대라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서 그렇죠? 저 왔습니다. 빵 내려주세요. 던져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상상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요. 다 넘어가고요. 저는 이것도 재밌어요. 축제 때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농민분들은 왜 일할 때 맨날 등산복 입고 일하느냐고요. 울진도 아까 얘기했죠. 이미지를 만들 때 울진의 농부들, 쌀농부 왜 폼난 유니폼이 없냐 이거예요. 그죠? 자, 제가 매년 우리 벤처 대생을 했잖아. 그죠? 매년 우리 패션쇼, 농산물 패션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건 이제 우리 안 하거든요. 울진에서 전국의 농산물 패션쇼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유니폼이죠. 자, 못 믿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봐야 되나? 일본의 사이토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0대입니다. 이 양반이요. 도시에 가서 일을 하다가 농촌이 싫어서 떠났죠. 결혼하고 이제 잘 안 되니까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어. 이 양반은 창의적인 친구예요. 정말 폼나게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자기 형이 의료업에 종사하는데 야, 너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농사 한번 져봐라. 그래가지고 괜찮겠다 해서 양복 입고 농사를 졌더니 할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대요. 그렇게 해서 저 집 미친놈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계속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농사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잡지사에서 취재를 왔어. 중앙 언론에 취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토 군이 양복 입은 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최고의 쌀이 됐어요. 멋있지 않아? 그냥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패션 업계에서 이 양반한테 접촉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양복은 우리 거 입어라. 왜냐? 이런 양복은 드라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개발한 양복은 드라이 안 주는 거야. 물빨래가 되는 양복이고 흙이 묻거나 물이 묻어도 툭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 양반은 한술 더 떴어요. 이 양 하는 거 모자도 만들어주고 장화도 만들어달라. 새로운 농업의 패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진군이 농업 패션의 1번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이제 영상 안 틀어드린 이유는 깨질 것 같아서 군수님 나중에 보시면 돼요. 다 심어놨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이.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슬 할게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세요? 이게요. 나이가 들면 꿈이 없어집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언제 꿈이 있었습니까 했을 때 언제 가슴이 뛰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연애할 때 다 가슴이 뛰죠. 그렇죠? 그거 말고 일적으로 우리 부모님은 언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공무원 임명됐을 때? 사랑 말고. 다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다 한 5년 지나면 슬슬 바뀌죠.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가슴이 안 뛰어요. 우리 농민분들은 언제 뛰었는 줄 아세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뛰었대요. 연세 드신 분들. 그 잘 살아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는 거죠. 이제 울진군도요.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우리 그 젊은 친구한테 시켜야 돼요. 우리 젊은 농부들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꿈을 적은 군에 아니면 어느 관광지에 울진 젊은 농부들의 꿈을 적힌 벽 이걸 만들어 보세요. 꿈이 바뀌면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사람이라는 게 참 이런 게요. 한번 말을 뱉으면 그 지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나쁜 놈 아닌 이상은. 자기 꿈을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울진의 새로운 명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농민들의 꿈이 적힌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최진석 교수라고 아시죠? 철학자 유명하신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 제가 그냥 적어왔는데요. 이겁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 별을 보잖아요. 그놈한테는 내가 별이다 이거야. 그렇죠? 내가 별을 보면 그 별은 나를 본다는 거죠. 그쪽 별한테는 내가 별이다. 우리 스스로 내가 별임을 한 번이라도 알다 가자. 뭐니 해도 우리 군수님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 누구예요? 우리 국민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것도 군수님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야 열심히 노력해라 뭐라고 하지만 꿈이 없으면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생겨야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정이 그때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모교 특강은 앞으로 상상력 특강, 뭔가 국민들한테 꿈을 주는 특강이 돼야 되겠다는 걸로 해서 시간이 50분에 끝나라고 해서 좀 더 남았는데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